홍콩 훗! 오늘도 우리 홍콩 부모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최경석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집으로 가시려는 걸 제가 바쁩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우선 뭐 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도움되겠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걸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중학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까지 제가 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링크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하단에 설명란이나 댓글란 보이죠? 대표 댓글로 제가 고정을 해가지고 링크 이렇게 또 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경석쌤이 맞다! 이런 분들은 가서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셨으니까 제가 또 빨대를 지난 시간에 독서를 습관으로서 우리 초등학생들 네. 도서관을 이제 활용하는 거 이제 앱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 영상도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 다시 여기 오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뭔가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책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꽃을 피워야 될지 초등 독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세요. 우선 크게는 2단계, 작게는 3단계로 좀 나누고 싶어요. 암기점은 4학년입니다. 4, 5, 6 이렇게, 그러면 1, 2, 3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가지를 조금 더 나누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그 부분의 핵심은 5, 6학년 되면 아이들의 두뇌도 발전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고차원적 사고력을 이제 요구하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5, 6으로 좀 나눠야 되겠고, 1학년을 나누는 이유는 1학년은 여전히 아직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글도 모르는 애가 있겠고 독해력 자체가 떨어지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행간을 읽어라 이런 거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좀 나누면 좀 좋겠다. 3단계로 그러면 오늘은 접근을 하는 오늘 건가요? 3단계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습니다. 네. 1단계는 정말 부모님들이 손이 많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코올리고 이 시절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벌써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얘는 뭐 3살 때 한글 떼고 뭐 얘는 벌써 수학과학해서 얘는 영재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영재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영재 교육의 시작은 현재 국가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면접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이제 영재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보통 교육청 부설 영재 교육기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또 이게 너무 컨텐츠 크니까. 너무 빨리 말했나?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오픈만 살짝 했고 다음에 그 약속을.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한번 해드릴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1학년. 1학년 독서. 1학년은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옆에서 또 하나 이제 정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편식하지 않게 라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 4가지 속에 말은 다 했어요. 정서적인 것들, 당연히 동화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화책 중 뭐 그런 거 있어.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손이 커요. 이 손 큰 할머니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손 큰 할머니가 뭔지. 근데 참 어머님 중에 손 큰 어머니도 있으면 참 좋아요. 그냥 떡볶이 한번 하시면 쫙 한 10인분 하시고, 계란 뭐 하시면 한 8인분 이러는 손 큰 할머니 이렇게 참 정도 많으시고, 그냥 이 손 큰이 우리 할머니 손이 되게 크시나 뭐 왕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편식,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을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떤 것만 편중되게 보지 않도록.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겠다. 동화, 동요, 동시 이런 부분이 더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엄청 편식 심한데. 근데 얘를 갖고 처음부터 뭐 에디슨이 뭐고 에너지가 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기준이 또 이렇게 그렇죠. 절대적이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초등 만화 많잖아요. 학습 만화 같은 거. 있죠. 학습 만화로 정말 한자를 깨우치고 학습 만화로 영어를 깨우치고 정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 만화 보는 친구들은 일단 많긴 하더라고요. 애들은 만화가 좋아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셔야죠. 만화가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시각적인 거. 아이들은 여전히 문자보다는 이미지에 익숙해 있는 세대다. 그렇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아이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너 학습 만화 보면 안 돼 라고 하기도 어렵고. 학습 만화 봐야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학습 만화 보는데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라든가 재미난 것들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그걸로 애가 무엇인가를 깨우칠 거다 혹은 학습할 거라고 생각을 버리세요. 부모의 기대치를 버리세요. 그럼 부모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거 읽는데 플러스 옆에 있는 것도 읽어봐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달성, 이걸로
그걸로 학습으로 뭔가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머릿속에서 로드맵이 있으셔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초등 한자가 있고 초등 영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우선 부모님께서 부모님 머릿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신화까지 쫙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런 책들로 퉁치시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핵심 뭐냐면 편식이에요.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요 위인을 다 꿰요. 뭐 누구도 쫙 돼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위인으로 특히 이렇게 다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잡식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다양한 부분의 애들 정서적인 것 부분 뭐 이렇게 슬픔, 기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한 방면을 보되 그 로드맵은 부모님한테 이때 아이한테 강요하거나 아이한테 이제부터 야 너는 이제 오늘 정치책 읽었어. 넌 내일 과학책 읽어. 넌 내일 영어책 이렇게 월화수목금이라든가 뭐 한 달간 턴 정하시면 안 된다. 애들은 지친다라는 거예요. 아 네. 자연스럽게 하고 봤으니까 그렇죠. 요거도 좀 해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걸쳐가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 이제 독서 카드나 독서 일기장이나 이런 거 만드시잖아요. 그걸 이제 첫 번째 괴롭히지 마라 애들 좀.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혹은 2학년까지 괜찮은데 부모님이 써주셔라. 그런 게 부모님 역할이다. 저는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부모님이 수정해 되셔야 되고 나중에 애한테는 마치 이게 추억의 선물처럼 네가 읽었던 책들이 이런 거야. 그러면 어느샌가 이렇게 쌓이겠죠. 그거를 너 지금부터 뭐 체크해야 하고 뭐 써 이러면 굉장히 괴롭다. 그런 체크나 목록은 아이가 잘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어른들이나 편집 깔끔 이런 거 좋아하죠. 애들은 중구난방이 돼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 집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가셔야 돼요. 정리는 부모님. 근데 부모님도 같이 중구난방으로 될 대로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머릿속엔 로드맵이 다 있어야 돼요. 할 거면 부모님도 이제 제대로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슬 걱정하시죠. 얘가 이제 수학 영재 돼야 되는데 영어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산 이런 거만 들고 머리 아파요. 절대 드러내지 마시라.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은 놀이로 가야 된다. 근데 하다가 보면 부모님이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옆에 코칭해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학습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 보셔야 돼요. 얘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재주나 아니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건 부모님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는 예를 들어서 막 애가 막 수학이 다음 돼서 막 연산 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님께서 보셔야 된다. 저희 집은 그런 거 아주 잘 보입니다. 구멍이 팍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뭐 저는 어쨌든 교육자 마인드에서 보니까 우리 애가 잘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동물 많이 외우고 나라, 행성 이런 거 달달달 하는데 뭐 신기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위에 그런 애들 자기 꽂힌 거는 너무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게 좀 부족한지를 보되 이제 내색은 안 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제 부모가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부모가 재밌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재미난데 우리가 캠핑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러는데 그러지 마셔라. 아이에게 좀 맞춰주시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1학년 계속해서 문자 놀이터가 되게 그리고 이제 2, 3, 4부터는 부모님이 애가 성장할 수 있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 좋아요. 그러면 1단계 하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으니까 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필기 같은 거 잘 하시면서 혹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고 다음에 또 제가 명분을 만들어야 또 이렇게 오실 테니까 잠시 또 쉬었다가 우리 1단계는 끝났고 쉬어야 됩니다. 2단계하고 3단계를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지만 제가 좀 더